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연구실에 재직 중인 윤성욱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발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컨퍼런스 사무국에서 발제 요청을 받았을 때 정보 주체가 공익을 위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는 개념인 데이터 이타주의와 이 개념이 소개된 데이터 거버넌스법에 대해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거버넌스법이라는 법령과 데이터 이타주의가 나온 배경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 등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컨퍼런스 주제에 좀 더 적합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더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발제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하여 이후 데이터 공유 활성화 정책 동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발제 내용입니다. 이번 발제에서는 두 법령, 데이터 거버넌스법, 데이터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의 공유, 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개요에서 이 두 법령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두 법령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린 후에 끝맺음을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이유의 데이터 경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데이터 경제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데이터는 자본이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쓰는 기업과 국가가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및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진 회사가 양질의 디지털 서비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자국 시장에서 미국의 회사가 디지털 서비스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유럽 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EU 내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의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이 공급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역내 시장 분절과 국가 간 장벽이 이 중 하나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EU 차원의 통일된 디지털 규범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여 역내 디지털 활동의 제약 요인을 제거하고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자 여러 데이터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부터 GDPR, 데이터 전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EU의 데이터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특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시장 구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전체가 같은 규칙,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EU 회원국끼리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말씀드릴 데이터 거버넌스법과 데이터법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하기 위한 법률 거버넌스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입니다. GDPR의 감형 처리를 비롯하여 공익 데이터, 재사용, 이타주의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내의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구축하지만 역외로는 데이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U의 데이터 정책 중 앞으로의 유럽의 데이터 경제가 어떠한 식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2020년 2월 발표한 EU 데이터 전략입니다. 위 전략에는 EU의 데이터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독립적인 데이터 정책 시행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하는 유럽연합이 데이터 처리 등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데이터 가용성입니다. 데이터는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쌓아놓고 쓰지 않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등에서 만든 데이터는 교통정리만 잘하면 사람들이 갖다 써서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못 쓰고 있다는 것이 EU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불균형입니다.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빅테크들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거나 이러한 행동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상호 운용성 및 품질입니다. 데이터는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끼리 결합하였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권리 행사입니다. 제도적으로 개인이 정보 주체로서 힘을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관련 기술과 표준이 받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EU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EU 데이터 전략에서는 다양한 방향의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3개의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3개의 법안이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법, 데이터법, 그리고 공동 데이터 공간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거버넌스법, 데이터법은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 공동 데이터 공간과 관련해서는 10개의 핵심 분야에 관련된 데이터 공간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2개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 거버넌스법입니다. 회원국이 데이터와 관련된 법제를 독립적으로 만들 경우 EU 전체가 한마음처럼 움직이는 단일 시장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단일 시장 강화를 목표로 유럽 전역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공통된 규칙과 관행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EU 회원국과 시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 형태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 데이터의 재사용,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뢰성 확보, 이타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수집 처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부문의 데이터의 재사용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공공의 예산으로 만든 데이터는 공공의 편익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입니다. EU는 오픈 데이터 지침을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생산한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선언하였지만 여러 이유로 공공부문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공부문 데이터이지만 원래 데이터의 생산이나 수집 목적 외에는 활용이 쉽지 않고 재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이나 통계비밀,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으면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기존의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EU는 이러한 데이터도 여러 안전장치만 잘 갖추면 공익을 위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재사용이라는 용어로 법안에 담았습니다. 기존의 생산, 수집 목적에서 벗어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재사용의 요건을 명시한 게 본 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본 법안에 의하면 재사용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자연인, 법인이 기존 수집 목적이 아닌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본 법안은 기존에 활용 불가능하던 상업적, 통계적 기밀,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공공데이터에 적용이 됩니다. 재사용 조건 또한 명시를 하였는데 가명 처리, 상업적 기밀 정보 삭제 등의 사전 처리가 된 데이터에 한해 재사용을 허용하게 됩니다. 안전한 재사용을 위해 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기관은 안전한 곳에서만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무사항을 법안에 넣었습니다. 또한 재사용에 대해서 EU의 공통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 재사용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기관을 영토 안에 하나 이상 갖추게 하고 재사용 요건이나 요금에 대한 내용을 담당하는 단일 정보 창구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데이터 이타주의입니다. 데이터 이타주의란 과학적 연구, 공공 서비스 개선 등의 공익을 위해 정보 주체가 보상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U는 이러한 데이터 이타주의에 기반하여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모아서 공익에 활용하면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데이터 이타주의와 관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이 EU의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법제화하였습니다. 한 회원국에서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으로 등록을 하면 회원국 전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여러 회원국을 포괄한 데이터 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조직은 비영리 조직이어야 하며 이타주의 조직이 되기 위한 여러 요건을 설정하여 이타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타적으로 제공된 데이터가 본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용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데이터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법안에 넣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 조건과 동의서 양식 개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의 조건으로는 첫 번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법인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 비영리로 운영,
세 번째로 기존 사업체와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구조를 통해 데이터 이타주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정보 주체의 동의, 승인 및 철회에 대하여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데이터 이타주의 동의서의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우선 맞춤화 가능한 모듈식 동의서여야 하며, 두 번째로 정보 주체가 일부 데이터 처리 작업에 대해서 동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세 번째로 동의서는 인쇄하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방식이며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뢰성 확보입니다.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 중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데이터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거래를 담당하는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공급자, 수요자 모두 거래를 잘 하려고 하지 않겠죠? 데이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의 유통을 담당하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데이터가 활발하게 거래될 것이라고 이유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에서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의 정의, 범위, 사업자의 신고 절차, 서비스 제공 조건, 관할 당국, 예외 규정 등이 있습니다. 우선 본 법안에서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데이터 보유자가 자발적 합의에 근거하여 공유된 데이터를 공동 또는 개별 목적으로 데이터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공유 서비스 범위로는 불특정 다수의 보유자와 이용자 간 중개만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에서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제공하는 브로커나 데이터 컨설팅 업체, 기업 내부의 데이터 공유 서비스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EU 내에 통일된 신고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1개의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메타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별도 법인의 배치,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 보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신고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관할 당국을 지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이타주의 비영리 조직은 이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외에도 관할 당국의 역할과 유럽 데이터 혁신 이사회의 설립 등이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할 당국은 데이터 공유 서비스와 이타주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당국의 요건과 정보 주체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관할 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안과 기존의 국가 법체계나 정책 간의 상충을 조정하고 EU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 데이터 혁신 이사회를 설립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유럽 데이터 혁신 이사회는 전문가 그룹으로 회원국의 관할 당국, 유럽 데이터 보호 이사회, 집행위원회, 데이터 공간 등의 대표들도 구성되게 됩니다. 이사회의 기능으로는 회원국의 관할 당국의 세부 업무 규정을 통일되게 조율하고 이후 여러 발생하는 이슈들에 있어 통일된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부터 데이터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법은 2022년 2월에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거버넌스법이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본 법안은 공유 조건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강하게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등의 발달로 데이터는 아주 다양한 곳에서 방대하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면 여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혁신의 원천이 되고 소비자는 이로 인해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데이터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활용하려면 제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데 제조업체에서는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유인이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데이터는 제조사가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조사의 제품 사용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데이터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또는 소비자가 승인한 사업자에게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여
데이터 흐름의 물꼬를 터보자고 이유는 판단하였고 그리하여 데이터법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서비스의 부산물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보유자인 제조사 외에도 접근 가능한 주체와 권한 그리고 원천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제품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이용자가 허락한 제3자에게도 이러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터를 건네받는 주체들 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을 목적으로 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공유를 강제하였으며 이용자의 권익을 위해 데이터 처리 서비스 사업자 간 이동 및 상호 운용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공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법은 소비자와 소비자의 승인을 받은 제3의 기업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데이터는 비경합제입니다. A라는 업체가 데이터를 B에게 공유하고 사용하게 한다고 해서 A라는 업체가 더 이상 데이터를 못 쓰지도 않고 A가 가진 정보가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독과점을 부여하지 않고 데이터의 생성에 관여한 주체에게 데이터 접근 및 사용 권한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법안에서 데이터 보유자의 공유 의무를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한을 이양받은 제3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와 권한을 받은 제3자의 데이터 접근을 위한 근거를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 보유자는 설계, 제조 및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보유자는 본인이 보유한 데이터와 동일한 품질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도 넣었는데 핵심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애플 등의 사업자 등은 허락받아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넣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유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3자의 의무도 규정하였는데 소비자가 승인한 목적, 조건에 한해서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데이터는 삭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인원 250명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에는 본 장의 데이터 강제 공유 의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영세 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보유자가 소비자, 제3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할 때의 조건과 보상에 대한 원칙도 명시하였습니다. 우선 사용 조건에 대해서 보유자, 수신자 간 동의가 필요하며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 조건으로 투명하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에게는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 이상을 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무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유자에게 있으며 보상 합리성 검증을 위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보유자나 수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인 분쟁 조정기관을 통해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비정상적인 접근 차단이나 계약 준수를 위해 다양한 기술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 약관에 대해 규정하고 공익을 위한 데이터 제공 의무를 법안에 넣었습니다. 데이터 보유자는 보통 데이터 수신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장 지위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데이터 접근이나 사용에 있어 불공정한 내용들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에서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영세, 중소기업에 부과된 데이터의 접근, 사용, 책임 및 구제책이 불공정한 경우 계약은 구속력을 갖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불공정 여부는 계약 조건의 목적과 효과의 불공정성으로 판단을 하는데 고의행위, 중과실에 대해 데이터 보유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의무 불이행에 대해 합당한 구제책을 배제한 경우, 마지막으로 계약 일치 여부 및 조건 해석에 대해서 보유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경우를 불공정 계약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한편 불공정 조건을 분리가 가능할 경우 나머지 조건은 구속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였으며 이러한 불공정 판단은 계약의 주제나 가격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을 위한 데이터 제공입니다. 공익의 긴급 사항이나 기타 사유 발생 시 공공 주체에게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긴급 데이터 제공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법안에는 긴급 데이터 판단 요건, 절차와 제공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필요시 중소기업을 제외한 보유자는 공공주체에 데이터를 제공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제공 의무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약 상황에서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로 기존 제도 및 입법 과정을 통해서는 적시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로는 일반적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데이터 제공 절차 또한 명시를 하였습니다. 요청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이유, 목적, 제공 시한을 특정하여 통보하면 보유자는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없거나 같은 이유로 타 기관에 제공하였다면 제공을 거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받은 공공기관의 의무도 적시를 하였는데요. 요청 목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데이터를 파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원천적으로 공공부문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픈 데이터가 아니며 제3자에 의한 재사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공적 연구나 통계적 목적으로는 활용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처리 서비스 간 전환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등의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타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여 시장 경쟁과 신규 사업자 진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 처리 서비스 간 이동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 보장,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신규 계약 보장, 디지털 자산을 타 사업자로 이전하는 것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환권 보장을 위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지정하였습니다. 소비자 요구 시 사업자 전환, 데이터 이전, 계약 해지를 보장하며 이전 완료까지 기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고 이전에 필요한 기술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전환 수수료를 폐지하며 유예 기간에는 최소한의 전환 요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프라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서비스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였어도 인프라에 한해 동일한 기능, 성능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운용성 제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호 운용성은 둘 이상의 데이터 공간, 네트워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교환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전통적인 재화와 달리 같은 내용이더라도 다양한 형식과 구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 간 데이터의 공유, 연결이 되려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 운용성 확보로 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 호환을 위해서는 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락인 효과와 같은 독점 효과를 제거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업체 입장에서는 락인 효과가 없어져 기대 이윤이 감소하고 사업 탈취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상호 운용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우선 상호 운용성 및 공유 체계 보존을 위한 정보를 명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개방형 상호 운용성 사양 및 표준 기준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계약 필수 요구사항 등도 상호 운용성 제고 방안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으로는 역외 이전 조항, 권한당국 설정, 충돌 방지 조항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역내에서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고 역외에서는 불가능하며 역외로 데이터를 반출을 위해서는 국제 협약이 있거나 수신국의 법체계가 EU 회원국이나 정부 주체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안의 구현, 시행, 민원 처리를 위한 권한 당국을 설정하고 이의 역할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안이 데이터셋의 공유 및 의무 제공과 관련된 법안이므로 96년 데이터베이스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데이터셋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창의적인 면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지침인데 본 법안이 데이터베이스 지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여 충돌을 방지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각 법안의 의의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법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법은 유럽 전형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공통된 체계를 수립하고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발표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사용,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뢰성 확보, 데이터 이타주의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법안보다 2, 3년 전에 발표된 GDPR이나 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법안은 공공, 민간 부문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내법으로는 공공부문은 공공데이터법, 민간부문은 데이터 기본법으로 구분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살펴보면 본 법안은 상업적, 통계적 기밀,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기존에 활용하지 못하였던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재사용을 위한 관할 기관을 지정하고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데이터를 접근하게 함으로써 거버넌스상에서 데이터의 재사용을 촉진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공공데이터법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으로는 데이터 중개자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데이터 중개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고 절차 및 사업자 요건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자가 지켜야 할 11개의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데이터 기본법 같은 경우는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신뢰 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본 법안의 추진을 위해 하나 이상의 관할 당국을 지정하고 유럽 혁신 이사회를 설치하여 국체적 방법 수립 및 지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을 바탕으로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근거로 개방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법적 기반 검토가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기본법에 없는 데이터 중개자가 지켜야 할 요건들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 데이터 이타주의라는 개념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가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신뢰 프로세스 구축 마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법입니다. 본 법안은 제품 서비스의 부산물로 창출된 데이터에 대해서 제조사나 데이터 보유자 외에 접근 가능한 주체와 권한의 범위, 원천을 확립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데이터 공유와 재사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거버넌스 구축에 포커스를 맞춘 거버넌스법에서 진일보하여 이용자와 공공의 요청이 있을 때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요건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의무, 권한을 이양받은 제3자의 의무, 공공기관에 대한 제공 의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발적 공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불공정 계약의 금지와 상호 운용성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데이터 접근과 활용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권은 디지털 서비스법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데이터 공유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게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 법안을 통해 데이터 이동권과 데이터 처리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전환을 보장함으로써 데이터 이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법안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게이트키퍼를 우회하는 탈중개화 보장, 게이트키퍼 데이터의 접근권 보장, 차별적 대우 금지 등을 규정한 디지털 시장법의 내용을 IoT 데이터 수집 업체와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보유자가 시장 우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 경쟁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익 목적으로 데이터 보유자가 공공기관에 제공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는 없지만
연구 목적이나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추후 팬데믹이나 다른 긴급 상황 발생 또는 공익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데이터의 재사용과는 달리 본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보유자의 데이터이므로 기업 기밀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이슈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이러한 원칙과 충돌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의 목적과 내용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